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을 조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 중국은 물론 자동차, 의약품, 부품, 일반 소비재 일부 다 좀 제외입니다. 전반적인 관세가 미국은 중국에 30%, 중국은 대미 10% 이렇게 됐고 90일 동안 상호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도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어제 미국 나스닥이랑 S&P 다우 모두 폭등했고요.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이상적인 발표가 나왔다.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왔고 미국 증시 좋을 거다. 어디로 다시 회복이 되냐? 빅테크로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빅테크가 어제 다 좀 좋았습니다. 영향을 바로 받아서 하이닉스가 장중에 20만원 돌파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보고 점검해야 될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4개 중에 1개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 모멘텀 위주로 당연히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유튜브에는 제가 다 못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랑 기업 업종들의 최근 현황이랑 매일매일 시황을 꼼꼼하게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로 와서 들으시면 매일매일 시황, 산업, 업종, 기업, 수급 다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업데이트 해드리고 매 주마다 유튜브에 다루지 않았던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니까 유튜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유튜브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오셔가지고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5월 31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LSK 파트너스가 주최하는 김서영 대표,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이렇게 4명이서 지적 투자자를 위한 프라이빗 강연회를 서울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강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네트워크 모임이 1시간 정도 있고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코드만 찍으면 입장할 수 있게끔 저희 팜플렛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왼쪽이 윤여민 이사, 저고 김선영 대표, 이부영 이사입니다. 저는 2025년 구조적 성장주 투자 전략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는 2025년 미국 주식 투자 전략으로 일단 큰 틀을 잡았고, 이부영 이사 같은 경우는 K 컨텐츠, 소비재, 엔터 굉장히 많은 이 네트워크 인력과 펀드를, 투자자 조합이라고 하죠. 펀드를 운영해서 성공한 이력이 있고 비트코인의 아주 초창기 투자자입니다. 비트코인 내공을 갖고 있는, 제목이 2025년도 성수동 머니웨이브란 제목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얘기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윤여민 이사가 강연에 참여해 주신 분들하고 Q&A 섹션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하고 김선영 대표도 당연히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모든 질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장소는 서울에 있는 신촌 서울살롱 아니면 서초에 있는 원베일리 컨벤션 연회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군데 중에 결정이 나는 대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공지 문자가 나갈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참가비를 받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은 30% 할인된 금액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30분만 모집 예정인데 내일 정도면 다 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화장품 쪽에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실적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리콘2나 VT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리콘2는 다뤄드린 적이 있고 한국콜마는 영상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이 미국과 관련된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 한국콜마가 실리콘2보다 더 세다. 최근에 받는 모멘텀은 그렇습니다. 실리콘2도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미국 유통, 유럽 유통 다 합니다. 실리콘2는 제가 몇 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끈따끈한 신생 한국콜마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최근에 남매 간의 갈등도 생기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코스맥스가 1분기에 한국콜마한테 이익으로 분기 이익에서 뒤졌습니다. 다이소에서 저가 화장품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디 브랜드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인디 브랜드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인디 브랜드는 어딘가에 제품을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됩니다. 인디 브랜드가 잘 된다는 얘기는 실제 뒤에서 돈을 버는 거는 인디 브랜드도 벌지만 이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뭐 이런 거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것처럼, 그런 옛날에 금강 캐면 청바지 업체가 돈을 벌듯이 화장품 이 위탁 생산 업체 역시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화장품 ETF가 한 달 동안 수익률이 34% 급등하는 현상도 나오고요. K뷰티가 날아가니까 화장품 용기 업체들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재밌어요. 최근에 화장품 용기 업체 탑티어, 국내 탑티어인 연우를 인수했습니다. 코스맥스도 기초를 하는데 코스맥스는 색조 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높은 것 같고요. 한국콜마가 기본 베이스템, 일종의 스킨케어템에 한국콜마가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도 그렇다고 한국콜마가 색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스킨케어에도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이 K뷰티 같은 경우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 더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미국에 있는 화장품 파는 거의 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여기서 관세 붙여봤자 금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올라가진 않는 거죠. 화장품 판매 가격을 위협할 정도로 관세를 붙인다고 해도 관세 자체도 낮지만 K뷰티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 위탁 생산하는 ODM, 뭐죠? 실리콘2 같은 유통 좋은 상황입니다. K뷰티의 흥행을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선크림이 인기를 끌면서 이젠 K 선크림이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역직구로 해외 구매자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역직구로, 우리도 해외 거 역직구 하듯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K 화장품을 역직구해서 사가는, 특히 선크림 86% 역직구가 폭증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에 안착을 하면서 8.7%, 약 9%대 지수 상승률을 5월 오늘 찍고 있는 13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실리콘2가 15%, 한국콜마가 4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치면 APR 다음으로 한국콜마가 2등입니다. 대단하죠? VT는 주춤하죠? 마이너스 6%, 실리콘2는 15%, 한국콜마가 47%고요. 코스맥스가 39%입니다. 보니까 분기 실적으로도 코스맥스를 한국콜마가 제쳤고요. 미국에 대한 포지션이 높은 것도 한국콜마, 실제 주가 상승률도 한국콜마. 그러니까 한국콜마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최근에 갑자기 한국콜마 증권사 레포트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증권사 레포트만 6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5월달 들어서만 증권사 레포트가 갑자기 쏟아진다? 이거 기관들이 한국콜마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기관들이 많이 물려있나? 아니면 더 개인들한테 고가에 넘기기 위해서 레포트를 쏟아내나? 증권사의 레포트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용도 있지만 법인을 상대로 한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 종목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도 그 비중이 클 거예요. 왜냐면 기관 세일즈하는 그 영업의 단위가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돈이랑 게임이 안 되니까. 물론 화장품도 최고점에서는 55% 빠지면서 아직 상승 최고점 대비로는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VT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130% 가까이 올랐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있게 못 가는 겁니다. 탄력있게 못 가는데 실리콘2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반올림에서 영업이 85%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는요 500억대인데 영업이익 599억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더 초과돼서 나왔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뭐냐면 국내 법인, 미국 법인, 중국 법인 다 잘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법인을 제외한 국내와 중국이 다 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미국 법인은 올해 1분기에 15 흑자 전환을 했지만요 캐나다 법인이 있거든요. 적자입니다. 적자. 까먹었어요. 마치 미국 법인이 1분기에 흑자 전환하니까 미국 법인은 실적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도 굉장히 아픈 이였어요. 말 그대로 미국 법인이 폭풍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1공장만 가동하고 있는데 2공장 6월달에 가동할 거예요. 매출이 21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3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선케어 전략 고객사 중심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베이스라고 했죠. 선케어가 폭증하고 있고요. 최대 고객사의 한 제품을
주문하는 주문 수량 자체 단위 사이즈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베이스 메이크업, 스킨케어 서부와 중부 모두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매출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중국, 한국 다 잘 됐다 실적이. 6월 달에 이제 이 공장이 가동되면요, 한국 콜마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거는 미국 공장 전체 캐파가 800억대 잡았는데 최소 9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시장 예상보다 더 초과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 앞으로 이제 여름에 선크림 엄청나게 바르고 텐데, 여름이 이제 계절적 최고 피크인데 2분기 여름 역시도 3분기까지 넘어가죠. 이제 여름이 길어지니까 2, 3분기 역대급 분기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해요. 국내 법인이요, 매출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 12.8% 분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의 무석법인이 20% 성장했고요. 재미난 건 미국 브랜드사 플러스 국내 브랜드사의 비중이 8대2 정도 되는데, 미국 브랜드사, 국내 브랜드사의 제품 생산 문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레거시 브랜드의 비중이 70%대에서 이제는 30% 언더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고객사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건 전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 그만큼 인디 브랜드들의 폭풍 성장하면서 레거시 브랜드가 줄어들고 인디 브랜드가 나머지 레거시 브랜드 줄어드는 몫을 다양한 인디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박 터진 인디 브랜드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터진 인디 브랜드가 미국 가서 공장 지으면 어디에 맡기냐? 당연히 한국 콜마 아니면 코스맥스밖에 맡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 생산분을 내재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도 있었지만,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결국 온쇼, 미국에서 생산하는 온쇼 견적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100개 넘는 미국과 한국 브랜드사들이 얘네한테 제품 문의를 했는데 아직 실제 딱 계약으로 연결된 거는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 스킨케어 브랜드, 국내 선크림 브랜드가 결국은 한국 콜마 미국 생산 공장에 미국 법인에 맡긴다는 겁니다. 선크림을 포함해서 스킨케어 제품의 발주 규모, 발주 시기, 발주 사이즈, 물량 골고루 성장한다는 겁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온쇼 물량 중에 일부 국내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미국 고객사가 될 수 있는데, 신규로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온쇼 물량 필요해서 본격 양산 돌입하는 게 2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한국 콜마의 미국 중장기 생산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1분기에 매출 기준으로 1, 2위 고객사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스킨케어 인디 브랜드가 수출이 폭증하면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선크림, 선케어 제품 전체 차지하는 매출에서 비중이 27%까지 올라왔고 40%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케어 제품의 마진이 좋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연간으로는 20%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선케어가 대박 나니까 미국 공장 가동률이 75에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3% 역성장하고 있고요. 다만 캐나다도 1분기 기준으로 적자폭이 13억이나 축소됐습니다. 캐나다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흑자전환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캐나다는 주 고객사가 자체 생산, 인하우스라는 건 자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동률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다. 전체 매출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무석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이 72% 성장했습니다. 화장품 용기 연우 매출 5% 성장했고요. 다만 연우도 핵심 고객사의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적자 1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국내 1등 탑티어면서 K캡이 글로벌로 미친듯이 확장하고 있죠. HK 이노엔도 한국 콜마의 자회사입니다. 연간 이익 사이즈가 1000억 나오는데 1분기에 254억 딱 곱하기 4만 해도 그냥 1000억 나오죠. 매출과 이익 모두 이익은 47% 증가했고요. 매출은 16% 증가. 한국콜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당연히 고객사고요. 이미 6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이 43% 지분 들고 있고요. 연우도 40%대 지분 갖고 있죠. HK 이노엔만 오늘 5월 13일자 기준으로 지분 가치는 2천억입니다. 제가 60% 할인했어요. 2천억인데 한국콜마 1조 9천억이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연우하고 뭐죠? 아까 말씀드린 HK 이노의 지분 가치 빼면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가 한국콜마가 올해 벌어들인 영업이 2조 이상 예상하고요. 1조 5천억에 영업이 2조 번다? 그럼 PER로 치면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HK 이노엔이 15%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연우는 4% 연간 적자를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이 한국이 역시나 아직까지 비중은 60%예요. 1,560억 사이즈고 중국 무석이 한 120억 사이즈인데 중국 무석은 사이즈는 120억인데 이 증감이 파이로 4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HK 이노엔이 역시나 영업이익 40%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그냥 꾸준히 15%씩 성장합니다. 이 15% 성장하는 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그 K캡이 글로벌로 수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 20%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크림, 화장품 용기 연우가 이익단에서 30억 반영되는데 이 연우의 이익 증가폭은 181%입니다. 화장품, K화장품이 잘 되니까 당연히 용기 잘 팔릴 수밖에 없죠. 왜? 용기회사 연우하고 펌텍코리아 두 개 탑티어에 몰리죠. 선크림 이제 계절성이 없어졌습니다. 선크림이 27%, 일반 베이스, 스킨케어 48%, 메이크업 19%로 고르게 돼 있는데 이 선크림의 비중이 40%까지 커지면 전체 영업마진, OP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케어 때문에, 선크림 때문에 미국 이 공장이 4월 달에 가동될래다가 6월 달에 가동을 늦췄어요. 미국 이 공장 매출 가이던스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억이니까 1공장 풀캐파 돌아가면 700억에서 800억대 사이즈거든요. 요거 미국 이 공장 합치면 950억 정도 사이즈까지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은 마진이 너무 낮아요. 3%대고 중국이 8%대고 한국이 아까 역대급 최대 마진 12.8%, 캐나다 마이너스고요. HK 이노엔도 10% 정도 두 자릿수 마진이 나옵니다. 연우가 이제 흑자 전환되면 1% 마진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초창기에 매출 가이던스 800억대에서 850억 잡았는데 오늘 1분기 컨퍼런스 콜에 밝힌 거는 미국 매출도 연에 900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선케어 브랜드도 여러 개가 미국 생산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생산 문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케어 브랜드 중에서도 연내 생산 가능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 5월 달에 거의 1조 밸류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게 아시죠? 엄청난 브랜드가 하나 상장이 되죠.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도 얘네가 생산해줍니다. 위탁 생산. 달바글로벌의 생산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달바글로벌 잘 되면 얘네도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다. 2분기부터가 역시 아무래도 계절적 성수기 때문에 선케어 매출이 폭증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국 매출이 1조 5천억 사이즈까지 올라오고 중국이 1,800억 사이즈, 미국이 1,300억 사이즈, 캐나다가 400억 사이즈, 이노엔이 1조 1,000억 사이즈, 연우가 2,8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이노엔하고 한국 매출만 합쳐도 2조 6천억이잖아요. 중국하고 미국 합치면 3천억 넘잖아요. 26년에 매출 3조 사이즈가 나온다는 겁니다. 3조는 그냥 넘길 것 같아요.
내년에 이익 사이즈를 보면 한국 1850억, 중국 160억, 미국 85억, 캐나다 적자, HK이노엔 1200억. 캐나다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것만 숫자만 다 더해도 250억에 1850억이면 2100억에 330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100억 이상 적자 나면 한 3000억 사이즈. 저는 구조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고인물들의 브랜드가 40%대에서 10%까지 떨어진다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썬케어가 다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2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치를 찍고 있고 2분기는 국내도 분기 마진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매출 중에 ODM사 중에 코스맥스도 미국 법인 있죠. 코스맥스 아메리카 있잖아요. 전년 대비 200% 넘게 고성장하는 데는 한국 콜마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규 현지 고객사, 미국 고객사, 미국 브랜드사, 국내 인디 브랜드사 확보, 고객사 확보가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고요. 썬케어가 2분기만 돼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38%까지 상승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줄어든다는 건 인디 브랜드가 늘어난다는 거고, 인디 브랜드는 고인물보다 훨씬 고마진이죠. 왜? 완전히 위탁 생산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 맡기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자기네들이 생산도 해봤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까다롭고 위탁 생산 안 맡겨, 우리가 그냥 인하우스 할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인디 브랜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생산을 안 해주면 생산이 어려워요. 그건 미국의 인디 브랜드도 핫한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바 글로벌이 5월 중순에 상장될 건데 스킨케어 매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색조 매출도 꾸준히 색조 립 쪽에서도 20% 미만이긴 한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콜마가 수혜를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3조 사이즈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영업이 3천억, 역대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K뷰티가 글로벌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ODM사 2개밖에 없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물론 색조 전문인 CNC 인터내셔널도 있고 색조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지만 전방위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밖에 없기 때문에 수주가 집중된다. 인디 브랜드든 하이엔드 브랜드든 국내 브랜드든 미국 브랜드든 수주 집중되는 현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미국 가동률이 1분기 때 75%까지 나왔는데 연간으로 가면 이 공장까지 풀캐파로 돌아가면 최소 85%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중국 수주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했다. 결론은 미국, 중국 모두 해외 법인 외형 확장의 본격화 시기 초입 국면이다. 25년도. 이제 미국 법인도 이제 막 흑자 전환한 거고, 캐나다 적자폭 축소하고 있고, 중국 법인 영업이익 70%씩 올라가고 있죠. 경쟁은 엄청 치열해집니다. ODM 업체들. 인디 브랜드 간에도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한테 완전 땡큐고요. ODM 업체들까지 경쟁 치열해지는 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이죠. 경쟁사가 많아진다는 거. 글로벌 브랜드랑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면서 제품 판매 단위수까지 늘어나면서 성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캐파, 이 모든 걸 다 갖춘 거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2개밖에 없다. 그 2개가 그냥 싹쓸이 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콜마는 한국과 미국, 중국 다국적 생산 수출 기반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죠. 한국에 공장 있죠, 미국에 공장 있죠, 중국에 공장 있죠. 성수기 고객 믹스 대응을 잘했어요. 제품당 생산량 증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분기에만 영업이익률 최대치를 찍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도 영업이익률 최대치를 찍는다는 겁니다. 6월 달에 썬케어 라인이 미국에서만 캐파 1억 8천 개, 이건 스킨케어 일부 포함된 것 같아요. 스킨케어 브랜드 합쳐서 미국 캐파가 1억 8천 개에서요 3억 개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합니다. 80% 가까이 증가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해외 소비자들한테 역직구되는 규모가 1조 4천억 사이즈입니다. 전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썬케어가 너무 잘 팔리니까 관세 올리기 전에 썬케어 사재기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썬케어 사재기. 한국콜마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해 봤더니 사재기 물량 반영 안 된 거래요. 사재기 포함됐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안 됐는데도 실적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한국 썬케어는요, 미국 거랑 유럽 거랑 다르게 멀티 기능성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외선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미백, 진정, 보습, 심지어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완벽하게 멀티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도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저자극, 2번째 백탁 현상 없이 흡수율이 좋고, 한국 특유의 포뮬러 기술력으로 기능성, 기술력으로도 글로벌 화장품 대비 이 썬케어의 멀티플레이어, 멀티 기능성으로 제품력을 완전히 인증받았다는 겁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한국콜마 이제 3억 개까지 늘어나고요. 이 달바글로벌 제일 핫한 한때 코스RX와 조선미녀가 꽉 잡았다면 완전 달바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죠. 비건 워터풀 마인드 선크림 이거 잘 팔리는 달바글로벌인데 한국콜마에서 생산합니다. 한국콜마가 달바글로벌 매출 사이즈가 3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20% 언더였어요. 달바글로벌 잘 팔리니까 같이 한국콜마도 올라가고요. 가동률 한국 박살났다가 완전히 상승세로 바뀌었죠. 미국 최고치 찍고 살짝 주춤하고요. 중국 올라오고 있고요. 캐나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파 미국 2공장 이거 추가 가동분이고요. 한국콜마 품목별 성장률 썬케어가 역시나 압도적이에요. 색조 조금 성장하고 있고요. 기초 줄었는데 이제는 기초까지 같이 베이스까지 좋아지고 있다잖아요. 화장품이 밸류에이션이 주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실리콘트 300% 오르고 VT 100% 오르고 심지어 APR까지 100% 올랐잖아요. PER이 16배가 안 됩니다. 내년 PER 13배요. 한번 다 따져볼게요. VT가요 내년 11배밖에 안 되고요. 실리콘2가 내년 15배밖에 안 되고요. 한국콜마 내년 12배입니다. 코스맥스 14배. 여기 비싼 건 보면요. 아모레가 그나마 제일 비싼데 22배 떨어지죠. LG생활건강 경쟁력 떨어지죠. 심지어 이제 애경산업 날아가겠죠. APR, VT,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데 그는 커질 것 같아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저는 코스맥스가 원래 실적이 더 좋았는데 역전됐어요. 아까 1분기 실적 역전됐다고 봤는데 보니까 매출 성장률은 코스맥스가 더 높은데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국콜마가 더 높아요. 사이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이제 2조 7천억 올해, 내년에 매출 3조, 올해 영업이익 2,500억대, 내년에 영업이익 3천억 사이즈고요. 코스맥스가 2조 5천억, 내년에 2조 8천억, 뭐 한 2천억씩 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코스맥스가 올해 영업이익 2,200억, 내년에 2,600억. 여기도 영업이익 단에서 한 300억씩 간격이 벌어져요. 자꾸 벌어집니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랑. 한국콜마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쌉니다. 기관 외국인이 싸가지고 신고가 영역에 올려놨어요. 8만원대가 좀 안착되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수급으로 땡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수급보다 전 외국인 수급이 더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아지겠구나. 레벨업, 주가가 레벨업 되고 있구나. 1월 달부터 누적으로는 기관도 누적으로는 600억대 순매수 중이에요. 605억 순매수 중입니다. 역시 실리콘트도 최근에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4만원대 좀 회복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좀 빠졌어요. 기관이 파니까. 기관이 좀 팔죠. 4월 달만 해도 기관이 썼어요. 보험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수급 좋았어요.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는 기관이 386억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실리콘2는 기관 수급으로 땡긴 거죠. 한국콜마는 외국인 수급으로 VT 한번 볼게요. VT 최근에 기관 수급이 6일 연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VT는 보니까 외국인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네요. VT가 최근 수급은 외국인 기관 양쪽으로 다 들어오네요. 주가 부담이 좀 없어서 25년도에 VT는 오히려 마이너스 5%였죠. 한국콜마가 역대급 신고가 기록하고 살짝 꺾였는데 신고가 영역에 있죠. 저는 일단 1차 78,000원이 과거 전고점 영역이거든요.
여기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71,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근데 71,000원대 되게 여러 번 다지면서 올라갔거든요. 좀 불안한 거는 이 88,000원 찍을 때 과거 이 정도 역대급 거래대금 그 이상이 한번 터졌어요. 한국콜마 너무 미국도 터지고 중국도 터지고 썬케어 대박 났는데 기간 조정 형태가 좀 와야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리콘2는 상황이 다르죠. 고점 찍고 이만큼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굉장히 바닥을 잘 지지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꺾였죠. 그렇다고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단기간에 요만큼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한 3분의 1 정도 꺾였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지진 않았고요. 최근에 그냥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국면으로 봅니다. 실리콘2는 일단은 뭐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으로 봐도 그렇고 주가가 한풀 꺾여서 나오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는 한국콜마나 이제 VT 안 봤네요. 한국콜마보다는 훨씬 위치가 좋아 보입니다. VT도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못하고 내려오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리콘2보다는 위아래로 꼬리가 많죠. 이거 지저분해요. 거래대금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는 훨씬 차트상으로는 위치가 좋아 보입니다. 비슷해 실리콘2나 VT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살짝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리콘2나 VT도 실적 1분기 나온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코스메스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콜마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그 원인은 미국과 중국에서 선크림이 대박나고 있고 미국 법인, 중국 법인, 한국 법인 모두 잘 되고 있다. 선크림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역대급 실적을 찍으면서 대한 최대 수혜를 한국콜마가 누리고 있다. 한국콜마도 주가 위치는 부담이 되지만 만약에 어떤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다. 최소한 30% 이상 조정을 받으면 한국콜마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최근에 나온 목표가 평균이랑 한국콜마 현재 주가랑 비교해 봤더니 한 23% 정도 괴리율이 생겨요. 이 증권사 목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빌리언스 캠퍼스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표가 괴리율이 한 23% 정도 되고요. 최고 목표가랑 괴리율은 한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최고 목표가 괴리율은. 최고 목표가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최고 목표가도 여러 군데서 나오면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재밌는 해외 주식, 대체 투자, 인적 네트워크도 쌓으실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연에 31일 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국콜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